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똑소리 보험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3대 진단비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손보험 관련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 4월 달에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2025년 말 신규 실손보험, 즉 5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손 선택형 특약 상품까지 출시된다고 해서 소비자분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손 선택형 특약 상품은 구체적 내용과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월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의 장단점과 앞으로 1, 2세대 가입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24년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올해 말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걱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상품의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안에 의하면 실손보험은 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일명 5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25년도 말이라고 하면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실손보험은 실제 치료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인데요. 그러나 실손보험료의 적은 자기부담금 등으로 인해 과잉 의료가 유발되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문제로 많은 가입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실손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 보상으로 손해율이 급증하다 보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그 점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세대 보험의 그 장점이 무색하게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가 좀 오래됐기는 했는데요. 가장 최신 자료더라고요. 보험금 미지급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하여 미지급하는 사례가 30.6%, 약관 전형 다툼이 34.4%, 고지의무 위반이 14.1%였습니다. 여기서 실손 가입자분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꿀팁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독립손해 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로부터 현장 심사 조사 안내를 전화를 받았거나 문자로 만약에 통보를 받으셨다면 3일 내에 선임하여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현장 조사 등을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때로는 면책,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보상 체계를 모르는 일반 소비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요.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소비자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손보험 개혁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정책 토론 발표에서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도 법 개정을 통하여 약관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나 다행히도 최종 발표안에서는 이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여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합니다. 급여 입원은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서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합니다. 통원
통원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합니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를 두텁게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좋아지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합니다. 중증 비급여는 현행을 유지하되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신설하여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현행 4세대 실손은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비급여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아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중증 비급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 한도 및 범위 축소와 자기부담금 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4세대와 동일하게 할인, 할증 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서 할인 할증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보상 한도는 연간 1천만 원, 통원일당 20만 원, 입원은 회당 300만 원 한도입니다. 자기부담률은 입원 시 50%로 올라가고 외래는 50%와 5만 원쯤 큰 것을 공제합니다. 4세대와 마찬가지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없습니다. 미용, 성형 등 신의료기술 일부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손보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약관 변경 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분들입니다. 2013년 4월부터 가입한 후기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는 26년 7월부터 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재가입 기간이 되면 그 당시 판매하고 있는 세대의 실손으로 어차피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위한 설명 강화, 숙려기간 부여, 철회권, 취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서의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보험업계와 추가 논의를 해서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손 전환으로 고민은 했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선뜻 선택을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선택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고민하고 결정을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실익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손 세대별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까지는 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100% 실비라고도 하죠. 1세대 실손의 특징이라면 상해의 경우 입통원 의료비 또는 상해 의료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의료비는 상해로 인한 치과, 한방치료를 본인 부담 없이 보상하고 자동차 산재사고 의료비 총액 50%를 보상합니다. 이후 2009년 8월부터 실손보험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2세대 실손부터는 입원 시 10%의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입원 시 10%의 본인 부담금이 생겼지만 본인 부담금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연간 합산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면 그 부분은 보험사가 부담을 합니다. 2013년 4월부터는 후기 2세대 실손이라고 불립니다. 중요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15년 재가입 조건이 생겼습니다. 후기 2세대 가입자는 15년 뒤인 2028년 4월부터는 그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세대의 실손으로 재가입하게 됩니다. 15년 9월부터 17년 3월까지는 2세대 실손이지만 비급여는 10%에서 20% 공제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는 착한 실비라고 불리는 3세대 실손입니다. 3세대부터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생겨서 비급여 3종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비급여 3종이란 비급여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MRI, MRA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비급여 3종은 1회당 2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21년 7월부터는 드디어
4세대 실손으로 급여 20%, 비급여 30%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비급여 3종은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상하고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4세대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은 5년 보장주기 변경으로 26년 7월부터는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하게 됩니다.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보험료 차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차등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정말 깊게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고 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2천만 원이 전액 비급여라면 4세대는 본인 부담금이 30%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을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 3세대였다면 200만 원 본인 부담 상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간 2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4세대의 비급여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였으니 만약 현재 시점에 판매되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4세대 실손 보험료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비교를 했으니까 현재 납입하고 있는 1세대, 2세대 실손 보험료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다면 차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 1세대 실손 가입자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현재 65세인 여성 고객님이 실손 보험료만 25만 원을 납부하고 있고 4세대로 전환 시 보험료가 5만 원이라고 하면 실손 전환 후 2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20만 원이면 1년 240만 원입니다. 병원을 갈 일이 없다면 240만 원은 낭비되는 돈이고 병원 치료를 많이 받는다면 240만 원을 더 내더라도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인 점을 감안하면 240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연간 지출하려면 내가 비급여 의료비로 800만 원, 급여는 1,200만 원을 써야 합니다. 만약 연간 비급여로 800만 원, 급여로 1,2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환을 해서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노후에 꼭 필요한 상해보장, 수술비, 간병비, 연금, 저축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험료가 고정이 아니잖아요. 1세대, 2세대 실손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240만 원보다도 훨씬 더 큰 보험료 차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모두 알고 있다 해도 1세대, 2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것도 걱정이고 또 전환을 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후에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앞으로 내가 전환을 하게 될 실손보험의 특징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손보험을 전환할 경우 추가로 보완해야 할 보험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전환했다는 것은 본인 부담이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보장받았던 부분을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보장이 있겠지만 3대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고가의 비급여 수술 시 늘어난 본인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도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인상되는 실손을 유지했던 것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상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원의 자료를 보시면 실손보험 지급 심사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 시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 역시 도수치료, 백내장, 영양제,
고가의 비급여 수술 등은 계속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기존 실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쯤에서 냉정하게 고민하고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올해 말 신규 실손 출시 후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가 재매입 비용을 얼마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득실을 따져보시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도 1, 2세대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맞고, 실손이 없는 분들은 어차피 그때 판매하고 있는 실손을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세대 실손을 먼저 가입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손 선택형 특약 상품에 대한 정보도 잘 체크하시고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 똑소리보험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납부하고 있는 실손 보험료를 4세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고 차액으로 노후에 꼭 필요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상해보험, 간병비 보험 등을 든든하게 보완하실지, 아니면 의료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대비를 하실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소리 보험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3대 진단비도 아닌데. 똑소리 보험에서는 여러 회사를 비교하고 고객님의 연령과 가족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플랜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고민들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실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